속보, 역대급 충격 논란 파장. 이강인 향한 폭탄 발언 충격 논란 파장. 최고의 분석평론가 이영표의 폭탄 발언에 초토화. PSG는 7일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2024-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 리그 UCL 리그 페이즈 4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1대2로 졌다. 이로써 PSG는 리그 페이지 4경기에서 1승 1무 2패, 승점 4로 전체 25위로 추락했다. 올 시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긴 하나 지난 시즌 같은 대회에서 4강에 오른 저력이 있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놀라운 결과이다. 기대를 모았던 이강인은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채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교체 사인을 기다렸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 대신 주앙 네베스, 비티냐, 워렌 자이르 에메리로 중원을 구성했다. 윗선엔 브래들리 바르콜라, 마르코 아센시오, 우스만 덴벨레를 배치했다. PSG는 전반 13분 만에 자이르 에메리의 선제골로 앞서갔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수인 클레망 랑글레의 결정적인 실책을 침착하게 득점으로 연결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전반 18분 PSG의 문전 앞 혼돈 상황에서 나우엘 몰리나가 집중력을 살리며 동점골을 기록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PSG는 수비 라인을 끌어올린 채 더욱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가져갔다. 엘리케 감독은 후반 22분 경기를 뒤집을 카드로 이강인과 파비안 루이스의 동시 투입을 선택했다. 이강인은 아센시오가 맡던 최전방 가짜 9번 역할을 수행했다. 루이스는 보다 수비적인 역할에 능한 네베스 대신 투입돼 공격 기회 창출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이에 PSG는 후반 30분 아슈라프 하키미가 얀 오블락 골키퍼와 정면으로 맞서는 등 결정적인 기회 몇 차례를 잡기도 했다. 문제는 골 결정력이었다. PSG의 슈팅은 번번이 상대 수비 혹은 오블락에게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하자 승리의 여신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손을 들어줬다. 베테랑 강엘 코레아는 마지막 역습 찬스에서 경기의 쐐기를 박는 극적인 역전골을 뽑아내며 PSG를 UCL 탈락 직전으로 몰아세웠다. 이강인 교체 출전 PSG. 마드리드의 추가 시간 역전골 허용 분패 챔피언스리그 예선 탈락 위기. PSG는 7일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UCL 리그 페이즈 4차전 홈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페인에 1대2로 역전패를 당했다. 이번 패배로 PSG는 1승 1무 2패로 승점 4점에 머물며 챔피언스리그 본선 36팀 중 25위로 떨어졌다. 이날 PSG는 전반 13분 자이르 에메리의 선제골로 기세를 잡았으나 이후 동점골을 허용하며 아쉬운 경기 흐름을 이어갔다. 후반전 이강인이 투입되면서 PSG는 공격적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려 경기를 지배했으며 점유율 69%, 슈팅수 22회로 압도적인 공격을 펼쳤으나 아틀레티코 골키퍼 얀 오블락의 선방에 번번이 막혔다. 경기 종료 직전 추가 시간 아틀레티코의 앙헬 코레아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PSG는 뼈아픈 패배를 안았다. 이날 이강인은 후반 22분 교체에 투입되어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움직이며 팀에 기여하려 애썼다. 31번의 볼터치와 함께 20개의 패스를 시도해 95%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으며 슈팅 2회와 한 번의 키패스를 성공시키며 공격 기회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팀이 결정적 순간마다 득점하지 못하면서 역전패로 경기가 마무리됐다. 경기 후 이강인은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로부터 평점 6.9점을 받았다.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는 PSG가 사실상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한 상태라 혹평하며 앞으로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시티 같은 강팀과의 경기를 앞둔 PSG의 상황을 우려했다. PSG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경기 내용을 보면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또 다른 매체 유로스포르트는 부진을 운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며 PSG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강인은 짧은 출전 시간에도 팀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습을 보였지만 팀의 부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PSG는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반전을 노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으며 이강인의 활약이 팀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3날개 없이 추락하는 음바페, 프랑스 대선배 당리까지 작심 발언지보다 더 나빠질 수 없는 상황. 레알 마드리드는 6일 한국 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AC 밀란과의 2024-25 시즌 유럽 축구 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UCL 리그 페이즈 4라운드 경기에서 1대3으로 패했다. 이로써 레알은 리그 페이지 17위로 처지게 됐다.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레알은 지난 시즌 UCL에서 무패 우승을 차지한 구단이다. 여기에 라리가, 수페르코파 대 에스파냐 등 주요 대회에서 정상을 밟았다. 심지어 올 시즌엔 더욱 강력한 스쿼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레알은 파리 생제르맹 PSG에서 음바페를 영입하며 활용점정을 찍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카림 벤제마가 떠난 이후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최전방을 확실하게 보강했다. 음바페는 자타가 공인하는 현역 최고의 공격수였기에 레알은 올 시즌도 모든 대회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분류됐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 이하의 모습이다. 레알은 리그 초반 11경기에서 7승 3무 1패, 승점 24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언뜻 보면 준수한 성과지만 이미 선두 바르셀로나 승점 33와 승점 차가 적지 않다. 또한 두 팀의 직접적인 맞대결인 엘 클라시코에선 0대4로 패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UCL에선 다를 것이라고 외쳤으나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양새다. 여기엔 음바페의 부진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도 음바페는 선발 출전에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볐다. 그러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진 못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경기 후 음바페는 공격적으로 적극적이었으나 수비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는 동료들이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혹평했다. 음바페의 프랑스 대표팀 대선배인 앙리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CBS에 출연해 레알의 9번 음바페는 공격 상황에서 골문을 향해 뛰어가지 않았다. 오히려 골문을 쫓은 선수는 주드 벨링엄이다. 9번 공격수인 음바페가 아니다. 그가 이런 역할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욕심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벨링엄이어도 화가 났을 것이다. 10번 역할을 하는 선수가 라인을 깨고 수비를 하면서 경기에 이길 순 없다. 공을 갖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음바페는 현재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4. 김민재 철벽 활약. 홀로 웃었다. 이강인, 황인범, 서령우는 UCL 패전.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D18가 2024-2025 유럽 축구 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UCL 리그 페이즈 4차전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무실점 승리를 안고 활짝 웃었다. 김민재는 7일 한국 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벤피카, 포르투갈과 2024-2025 UCL 리그 페이즈 4차전에서 다요 우파메카노와 짝을 이뤄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해 1대0 무실점 승리에 힘을 보탰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날 후반 22분 르로이 자네의 오른쪽 크로스와 해리 케인의 헤더 연결에 이은 자말 무시알라의 헤더 결승골에 힘입어 2연패를 끊고 2승 2패, 승점 6로 36팀 가운데 17위에 올라 16강 진출의 희망을 키웠다. 이번 시즌 새로 개편된 UCL은 본선에 진출한 36개 팀별로 8경기, 홈원정 4경기씩를 치러 1에서 8위의 상위 8개 팀은 16강에 직행하고 9에서 24위는 홈앤드 어웨이 방식의 플레이오프, PO에서 16강 합류를 다투게 된다. 25에서 32위의 하위 8개 팀은 곧바로 탈락한다. 김민재는 교체 없이 뛰면서 철벽 수비를 뽐냈다. 축구 통계업체 풋몹에 따르면 태클 성공 4회, 6회 시도, 걷어내기 3회, 헤더 클리어 2회, 가로채기 1회, 리커버리, 패스 차단 루즈볼 획득 4회를 기록하며 뒷문을 지켰다. 상대 선수와 6차례 그라운드 볼 경합에서 모두 이겼고 공중볼 경합에서도 한 차례 승리했다. 패스 성공률은 한 차례의 실수도 없이 100%, 113회 시도였다. 4차례의 롱패스도 모두 정확하게 도달했다. 풋몹은 이 같은 공수에 걸친 활약에 김민재에게 가장 높은 평점 8.4를 부여하며 맨 오브 매치, 제모엠로 선정했다. 결승골의 주인공 무시알라 7.9보다 높은 평점이다. 평소 김민재에게 매우 비판적이던 독일 빌트도 김민재에게 양팀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1점을 부여하며 높은 평가를 내렸다. 독일 매체는 1에서 6점까지 평점을 매기며 낮은 점수일수록 더 좋은 활약도를 나타낸다. 빌트는 김민재는 결정적인 순간에 강했다. 안정감도 넘쳤다고 칭찬했다. 츠르베나 즈베즈다, 세르비아의 측면 수비수 서령우는 UCL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도 팀 패배로 웃지 못했다. 서령우는 7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스타디온 라이코 마티치에서 열린 FC 바르셀로나, 스페인과 리그 페이즈 4차전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에 교체 없이 뛰면서 1대5로 뒤진 후반 39분 펠리시우 미우송의 골을 어시스트하며 UCL 처음이자 시즌 2번째 도움, 정규리그 1개를 기록했다. 그는 지난 9월 2일 세르비아 리그 라드니츠키 전에서 시즌 첫 도움을 작성했었다. 즈베즈다는 2대5로 패하며 UCL에서 4연패의 무승, 득실차 12, 부진에 빠져 35위로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바르셀로나는 3승 1패, 승점 9 득실차 플러스 10로 6위에 올랐다. 파리 생제르맹, PSG 프랑스의 이강인은 앞서 UCL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던 것과는 달리 이날 후반 교체 투입돼 23분여를 뛰었지만 팀의 역전패를 막지 못했다. 이강인은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페인 와 리그 페이즈 4차전에서 1대1로 맞선 후반 22분 마르코 아센시오 대신 투입돼 2차례 슛을 시도하고 한 차례 팀 동료에게 좋은 골 기회를 제공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그는 리그 1에서만 4골을 기록하고 있고 UCL에서는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PSG는 전반 14분 만에 워렌 자이르 에메리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지만 4분 뒤인 전반 18분 상대 나우엘 몰리나에게 동점골을 내줬고 후반 48분 추가 시간 역습위기 상황에서 앙헬 코레아에게 극장골까지 허용하며 1대2로 역전패했다. PSG는 이로써 지로나, 스페인와 UCL 첫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긴 이후 3경기 연속 무승 1무 2패에 그치며 1승 1무 2패, 승점 4로
25위에 머물렀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승 2패, 승점 6득실 차 4로 23위에 자리했다. 페예노르트, 네덜란드의 미드필더 황인범도 이날 잘츠부르크, 모스트리아와 홈경기에서 1대3 패배를 지켜봐야 했다. 이적 후 공식전 11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그는 정규리그에서만 한 골 1도움을 수확했다. 페예노르트는 UCL 2연승을 멈추고 2승 2패, 승점 6득실 차 3를 기록하며 21위에 올라있다. 잘츠부르크는 3연패 뒤 첫 승을 거두며 1승 3패, 승점 3득실 차 7로 30위. 지로나, 스페인에서 뛰는 2006년생 유망주 김민수는 전날 6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의 필립스 스타디온에서 열린 PSV 에인트호번, 네덜란드과 리그 페이즈 4차전에서 후반 33분 브리안 힐을 대신해 투입돼 UCL 데뷔전을 치렀다. 하지만 팀은 0대4로 대패해 기뻐할 수 없었다. 한국 선수 가운데 10대의 나이에 UCL 무대를 밟은 것은 정우영, 부니온 베를린,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에 이어 세 번째다. 이강인이 발렌시아, 스페인에서 뛰던 2019년 첼시, 잉글랜드와 원정 경기 후반에 투입돼 18세 6개월의 나이로 한국 선수 최연소로 UCL 경기에 첫 출전했고, 김민수는 이보다 4개월 늦은 18세 10개월의 나이로 꿈의 무대를 처음 경험했다.